일단은 제가 알기로 저번에도 영등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또 2차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문제 분석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정규반 홍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수업하다가 잠깐 와가지고 빠르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저번에는 23년도 분석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게 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23년도는 간단하게 브리핑 정도만 드리고 문제는 학생들이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23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많이 이제 실전 테스트를 많이 해봤으면 사실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제 시험을 50분 정도 보고 많으면 24문항, 적으면 20문항 정도 보게 되는데 영동고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쉬운 문제들 제외하면 뭐 문제 수는 이렇게 뭐 특이하지 않다, 뭐 평이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객관식 19문항에 4문항이었는데 사실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재작년 기준인 거고 특이하게 영동고는 25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뭐 다른 데랑 다 똑같이 다항함수부터 2차 함수까지 봤었고요. 객관식 1번부터 14번까지는 그냥 평소 그냥 유형 문항들이었고 그다음에 15번부터 19번까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단답형은 2번부터 4번까지 어려운데 원래 이제 이 이전의 기조는 사실 이제 객관식 뒷부분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뒤에가 어려우면은 서술형이 좀 쉽거나 아니면은 객관식 뒤에가 좀 쉬우면 서술형이 어렵거나 이 둘 중 하나였는데 이때는 갑자기 둘 다 조금 상상을 찍으면서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해이고요. 그다음에 이때 부교재를 하나씩 잡는데 보통 올포고 올림포스 유형편 아니면 올림포스 기본 뭐 이런 식으로 EBS 교재들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영동고는 올포고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어요. 재작년까지는 또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올포고에서 변형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딱히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됐다라고 학생들이 좀 친절하게 느끼진 못했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느낌 자체는 뭐 형태나 말 같은 건 비슷하지만 이제 워낙 외부 요소들에서 빼온 좀 스킬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체감상 변형이 많이 뭐 좀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유일하게 조금 형태를 보고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는 요 18번 정도일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조금 정수 문항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데 이런 게 들어가서 많이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조금 어려웠던 반면에 그래도 이제 작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작년에 봐주시면은 객관식이 하나가 줄었고요. 18문항에서 4문항으로 됐고 그 만점이나 범위는 동일하고요. 조금 비교를 하게 그래프로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색이 다회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은 이 아래 그래프가 24년도고 이제 23년도는 그 위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둘 다 어려웠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작년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뒷부분 가서는 확연히 난이도가 이 그 관련도 23년이 좀 더 어려웠다고 느끼겠지만 아이고 그죠 서술형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요 앞에서 조금 힘든 문제들로 계속 숨이 막혀 와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부교재를 바꿨어요. 수학의 신으로 바꿨는데 수학의 신도 사실 많은 이제 학교들에서 부교재로 쓰는 책이고 또 조금 어려운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서 이제 부교재를 셀렉을 해두고 또 추가적으로 교사 쌤들이 좀 참고를 하면서 내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인데 그래서 이걸로 바꿨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평들 중에 조금 좋은 문항들 많이 셀렉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변형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거의 이제 나 가감 없이 내겠다 이런 좀 선전포고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거는 변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시면 진짜 그냥 다 똑같아요. 많이 이제 공부해본 친구들은 사실 한 번쯤 봤을 만한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거의 똑같고 거의 여기서 이제 몇 개, 이 앞에 9번부터 이제 계속 변형 문항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단순히 이제 숫자 변형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본질을 파악을 못했으면 좀만 바뀌어도 어려웠을 법한 문항이고 이제 계속 9번부터 뭐 모의고사에 있는 킬러 문항들을 계속 변형해서 주니까
많이 풀었다고 한들 이 풀이 자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숨이 막혀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뻔한 번영이기도 하고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자주 나온 유형이기도 했고 두 개를 콜라보를 해서 냈던 상황입니다. 그림마저 똑같이 나왔고요. 이 그림은 뭐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많이 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뭐 단순 식을 썼긴 합니다만 조금씩 바뀌었어요. 뭐 n이 알파의 n승까지 있었는데 알파만 n이 빠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계속 넘겨도 끄미는 없이 나오죠. 계속 지금 9번부터 계속 변형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도 진짜 이 제곱수를 더해서 290이 되는 애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항들을 많이 넣었고 요놈도 이제 항등식에서 자주 보는 애지만 그리고 이놈은 좀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 가장 어려웠죠. 사실 변형이 되긴 했지만 이 형태만 따왔고 요 아래 문항 요 아래 이제 보기를 조금 해석을 더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제 출제하는 이 부교재에서 변형률이 많이 높진 않았고 이제 좀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험 문항에서 시험을 딱 그 자리에 갔을 때 새롭게 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작년에는 봤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아니면 나 이거 봤던 건데 하면서 반가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뭔가 좀 안 되는데 계산 많은데 잘 안 풀리는데 하면서 떠나보냈던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사실 변형이 많이 됐으니까 쉽겠지 하지만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뭐 기말고사나 다른 시험들 그 4개 시험을 좀 총합적으로 봤을 때도 객관식 18에 단답형 4개로 좀 통일이 됐었고 요거는 1학기 기말까지만 좀 난이도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됐다. 수학의 신에서 많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등급 컷은 원래는 이제 한 3개 정도 틀리면 진짜 잘했던 거였어요. 잘한 거고 3개 정도면은 좀 간당간당하지만 2개면 좋겠지만 3개면은 그래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2개, 4개, 이 컷 4개는 조금 불안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또 10%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받으려면 3개 정도만 틀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개까지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이게 왜냐면은 상위권이 좀 많습니다. 영동고 시험에서 아이들이 좀 굉장히 잘해요. 영동고 친구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만나왔는데 대부분 다 많이들 공부를 해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차 있고 잘하는 친구들 계속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시험의 문제는 그 단답형이요. 그리고 서술형이 없습니다. 좋나요? 좋은가요?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풀이를 열심히 쓰면 서술형에서 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꼼꼼한 친구들은 좀 좋겠죠. 근데 단답형이다 보니까 정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답지가 올라오면 자기가 뭘 틀렸고 뭐를 맞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어디까지 풀었더라도 틀리면 그냥 땡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이 개수 선으로 바로바로 자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4개 정도, 3개 정도면 좋은 등급을 받을 것 같다. 네. 문제수는 평균이고 보통 이제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막 중간에 막 좀 어려운 문제를 껴놔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영동고는 그나마 이제 객관식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술형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어려운 게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 보면 좀 이런 것도 있는데 막 풀다가 막 5번인데 벌써 막혀서 첫 장인데 막혀서 심지어 이제 재작년도 막 중대보고 이런 거 보면 1번부터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으면 학생들이 이제 1번을 그냥 무조건 풀다가 습관적으로 풀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넘어가는 상황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쭉 풀다가 막히면은 넘어가면 되겠다. 그 전년도랑 비교를 하자면 변형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이제 변형이 돼서 너무 많이 봤던 문항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됐고. 하지만 변형을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숨이 막히게 변형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들 자체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도 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영동고 시험에서 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자기 안정적으로 조금
실전 테스트를 학원에서 많이 볼 텐데 봤을 때 자기가 그래도 좀 등급이 좀 나오고 좀 친다 가서 1등급까지 좀 잘 받아, 이거 이제 예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 기준으로 1등급 받자 했으면은 부교재에 있는 문항들이 변형이 될 때 이제 그 다른 요소들을 같이 첨가를 할 거잖아요. 여기 뭐 다른 뭐 좋은 표현, 뭐 이 표현 아이들 좀 못하더라, 얘랑 콜라보를 할 텐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내신 기출들에서 좀 킬러 문항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받을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2등급까지만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기본 유형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요. 어려운 건 과감하게 버린다는 마인드지만 이제 앞에 있는 문항들까지, 그 대표 유형들까지 막힘없이 풀어내야 자기가 요 객관식에 있는 게 더 쉬운가 서술형에 있는 게 더 쉬운가 둘 중 비교를 해서 둘 중 하나를 풀어서 나머지 문항들은 그냥 버리고 푼 거라도 딱 맞는 형태로 좀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4문항 정도에서 20문항 정도면은 이제 쉬운 문제들은 사실 1분에 2분도 아니고 1분에, 그러니까 한 문항을 거의 1분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히면은 진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을 풀려보면은 막 자기가 막히면은 그 문제를 계속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 시험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부교재는 이번 해도 수학의 신을 쓸지는 사실 미정이죠. 좀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발빠르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부교재가 수학의 신으로 온다면 조금 진짜 문제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요 문항들을 좀 셀렉을 해서 좀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자라고 주는 편인데, 주요 문항들을 보면서 여기서 변형될 수 있는 요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들 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풀리겠지가 아니라 이 식이 왜 나왔고 이 식의 의미는 뭐고 여기서 어떻게 돼서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듯이 풀어야 문제들을 봤을 때 어디가 변형이 돼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바꾸면 되겠구나를 스스로 좀 체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 요소들도 파악을 하면서 주요한 문항들을 같이 골라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숫자 변형과 원리 변형 같이 되기 때문에 뭐 원래 있던 문제에서 숫자만 바뀌면 당연히 좋겠지만 새로운 원리들이 첨가되는 거는 당연히 내신 교재도 같이, 내신 이제 기출들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중간고사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 정규반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반은 저희 지금 연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합반을 어떻게 할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2월 커리 내내는 중간 범위에서 개념을 좀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실전 개념들의 싱크가 맞아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좀 맞췄던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 중간고사 기간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 실전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서 막히는 유형들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유형들을 좀 완성을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주요한 내신 기출들과 모의고사 문항들은 뭐 영동고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든 다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들 다 같이 살펴보고, 시중 문제들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들 같이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제 수업 스타일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늘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집착을 하는데, 학생들이 단순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풀이도 있고 이런 풀이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학적 의미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수학적인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 오래된 수강생들이 이번에 고3 올라가면서 남겨준 수강평들이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와서 굉장히 만족했던 수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건 좀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뭐 수원 2까지 해서 요 2차 함수 단원은 제가 이제 나중 수능까지도 계속 쓰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단원인데, 교재는 내신 완성 교재 제가 자체 교재 제작을 했고요. 기본 문항, 빈출 문항, 심화 문항들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 볼 거고, 거기에서는 시간 분배하는 능력, 그다음에 유형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심화 문제들 접근하는 요령들, 이런 거를 주로 연습해 볼 생각이고, 교재에서 좀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 코어 개념들 같이 손필기랑 함께 들어가 있고, 주요한 모의고사 문항들은 정말
이 제가 이제 내신 시험지들을 엄청 많이 보는데 보면 이제 주요한 모의고사 문항들의 변형 문항들 이런 식으로 변형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조금 셀렉을 해가지고 한 문제 거의 많으면 10번까지 돌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클리닉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토요일 2시부터 10시까지랑 일요일 9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주말 내내 그냥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3월 돼서도 계속 할 예정인데요.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좀 같이 개념과 함께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밀린 숙제랑 오답 노트들 이런 거 다 해서 가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의 변화를 3개를 적어놨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동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동고 친구가 원래 4등급 원래 3등급이었다가 이제 완전 이 18등까지 오른 정말 기특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올랐던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이제 잘 믿어준 것도 있고 열심히 해준 것도 있지만 이 주마다 자기가 뭘 끝내야 될지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너 여기 안 했고 뭐 저번 숙제 이거 안 했고 여기 문제 아직 오답 안 됐고 이런 거를 자기가 뭘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주에 밀린 거를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정규반에서도 친구들이 계속 숙제가 밀리고 오답도 밀리는데 그거를 주말에 와서 정말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학생들 모두의 성적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남겨준 피드백들이고요. 저는 학생들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진짜 늘 짝사랑을 하는 중인데 아이들을 그래서 정말 맨날 불러가지고 맨날 공부시키고 아이들 뭐 웃을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좋은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는 것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는 강사라는 점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학 강사 황보입니다. 감사합니다.